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동중국해 중국 군사훈련 중 미 죽음의 백조 중국 방공식 구역에 떴다.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동중국해에서 중국 군사훈련 중에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나타난 미국 죽음의 백조입니다. 지금 미국 전략폭격기 2대가 중국 해군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는 동안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ADG라고 하는 진입에 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7일날 보도했습니다. 자, 이게 그림인데요. 에어크래프트 스포츠가 지금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쭉 들어가다가 방공식별구역 이렇게 쭉 들어갔죠. 여기가 방공식별구역인데 들어갔다 나왔어요. 2대가 떴죠. 한 대는 안 들어갔고 한 대는 들어갔어요. 네, 2대가 떴고 여기 괌에서 떴습니다. 자, 지금 보면 해외 항공기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이라는 곳에 따르면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전략폭격기 BAB 2대가 이날 오전 태평양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해서 동중국해를 지나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한 대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B1B는 2대는 이번 비행 중에 공중급유도 했다고 합니다. 예, 공중급유도 했어요.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공중급유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대놓고 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날 B1B는 대만 방공식별구역의 북동쪽 방향에 매우 근접해 비행을 했으며 같은 궤적에 따라 비행했다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도 진입을 했을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규정에 따라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에 비행하는 항공기는 이를 관련 당국에 알려주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과 일본, 자, 미국 그리고 일본은 해당 지역 말하죠. 중국의 이 방공식별구역은 중국 점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의 방공식별구역이에요. 그래서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해서 안 알려준 거죠. 그러면 이번에 죽음의 백조의 출격 의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는 모양이 백조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B1B의 재원부터 조금 알아볼게요. 길이, 높이, 날개폭이 44.5, 10.4, 41.8 최대 이륙 중량이 214톤 그리고 기체 중량만 86톤 최대 속도는 음속의 1.25배 마하 1.25죠. 시속이 1530km 항속거리가 11,000km 승무원은 4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사일도 실어요. 미사일도 실을 수 있는 전략 폭격기 굉장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기종은 B-52, B-2와 함께 미 전략 3대 폭격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백조 출격 당시에 미 중국 인민해방군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보하이, 홍하이, 보하이가 바레만이에요. 바레만, 홍하이만 말하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중국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딱 있고 중국이 딱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전부 다 4곳에 걸쳐서 훈련이 진행되어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만이 한 이 정도 있겠죠. 대만이 한 이 정도 있겠나요? 그리고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쏙 들어갔다 나왔다. 우리나라 이러니까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겠죠.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당시의 출격에 중국에 대한 경고라고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나 안 죽었어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나 아직 건들지 마. 지금 특별히 미군이 보내는 직설적인 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백한 무력 시위죠.
예, 무력 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일단 보면 중국군은 이날 일대 비행을 제한을 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중국 국가해사국도 17일부터 30일까지 군사훈련을 위해서 중국 본토와 남부 하이난섬 사이에 있는 레이저우 반도 앞 남중국해에서 어선 운항까지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해안선을 따라서 어떤 것도 침범하지 마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침범해버린 거죠. 또 국가해사국은 17일 날 광둥성 산회이 앞에 남중국해 반경 5km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훈련을 위해서 항해를 금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19일부터 25일까지는 산둥선 달인 인근 바레만에서도 실탄 사격 훈련이 실시된다고 예고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백조는 중국이 정한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을 했던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인근 해상에 정찰기를 보내던 미국이 무기 탑재량이 가장 많은 폭격기를 보낸 것은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지금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번 B-1B의 비행 임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 2주 후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당한 패배를 불복하고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중국은 이 같은 불확실성에서도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대선에서 불복하고 있는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불확실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아직 대선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몰라요. 그래도 상황은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냐 해요. 군사훈련, 중국의 군사훈련이 어떻게 바라보냐.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것이 군사훈련의 시점입니다. 이 시점 먼저 생각해야 돼. 이번 군사훈련은 17일부터 최대 30일까지 실시가 됩니다. 이달 30일까지예요. 즉, 미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실시가 되는 것이에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에 대해서 이번 훈련은 중국군이 동시다발적으로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중국 최고위층의 신호라고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 대만에 대해서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또한 반경 5km를 좁게 설정한 훈련구역은 로켓 등을 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송중핑이라는 분은 아마도 중국군의 훈련에는 로켓 발사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제한구역을 반경 5km로 설정했다는 것은 타격 정밀도를 테스트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이번 훈련은 중국군이 비상시 다른 지역에 병력을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를 했다는 것도 덧붙였어요. 그리고 예기치 못하는 군사적 충돌은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으며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이는 즉각적인 대규모 군사적 대결로 번질 수 있다고 하면서 중국군은 최악의 상황에서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존 브래드포트 싱가포르 난양공대 선임 연구원은 중국 해군이 동시에 4개 훈련을 진행한다는 것 그 자체는 군사적 준비 태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중국 해군의 규모와 임무가 커지면서 이러한 군사적 훈련은 더 자주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괌에서 이 죽음의 백조가 떴잖아요. 이 죽음의 백조가 이 괌으로 들어간 지가 한 1, 2주 전이에요. 1, 2주 전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왜 들어갔느냐? 이것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벌써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쩌면 군사적 긴장감이 남중국해에서 지금 높아져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 대만에선 싸울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결국은 대만을 칠 수도 없을 겁니다. 미국 때문에 대만을 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지금 미군이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지금 군대를 조금 철수한다고 일부 병력을 줄인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병력이 줄이면 어디로 갈까요? 물론 줄이면 그 이동 병력을 이동시키겠죠. 여기 남중국해입니다. 제가 보기는 그래요. 그래서 여기로 집중시킬 것이다. 이전에는
유럽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아시아 지역을 되게 중심 타겟으로 보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세계 물동량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아시아를 향하고 있어요. 일본, 한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이렇게 되게 중요한 나라들이 여기 몰려 있잖아요. 아시아 사룡 플러스 중국 이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미국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여기에 신경을 더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군사력을 더 집중할 거예요. 이전에는 별로 군사력이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